자, 다음 중 수산물의 간접적 유통이 아닌 것은, 간접적 유통이라는 것은 개통, 출하,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게 간접적 유통이고, 이와 반대로 직접적 유통은 시장 외의 거래죠. 직거래로 말합니다. 직거래. 산지 직거래, 전자 상거래,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외의 유통인 것은, 직접적 유통인 것은 하나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자, 수산물 1차 도매업자가 소매상에 판매한다. 이건 어찌입니까? 도매업, 소매업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판매되니까 이건 간접적 유통이고, 자, 2번은 생산자가 산지 시장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한 다음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한다. 그러니까 산지 도매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적 유통이다. 세 번째 보시면, 생산자가 수산물을 수협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전화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이다. 이게 시장 외의 거래. 주로 많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사이트를 개선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간접적 유통이 아니라 직접적 유통이다. 직접적 유통은 중간상 개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을 맞아보시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산지 수산물을 수집한 후 중도매에게 경매를 어디서 합니까? 도매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적 중간상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습니다만, 시장의 거래의 특징은 4가지만 아시면 된다겠죠.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은 도매시장 형성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우리가 조직적 유통기구의 통합적으로 봤을 때 무슨적 통합이라 했습니까?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 끼리끼리가 아니라 수직적 통합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기 때문에 전방 수직적 통합의 형태다.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겠습니까? 유통비용 절감으로 목적을 한다. 중간상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4가지만 아시면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다음에 수산물 유통기구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수산물 운송, 2번에 하역, 3번에 포장, 이거는 산지 유통. 우리가 보면 수집기구, 기구적으로 수집기구입니다. 그러나 수산물 도매업은 어찌입니까? 도매시장 내 존재하는 중도매상들의 도매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중개기구, 도매시장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도매업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중개기구, 그 다음에 1, 2, 3번은 수집기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받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격을 달리하는 수산물, 또 유통기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수집기구나 중개기구냐, 아니면 소비한테 가는 분산기구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수산물 직거래기구, 그 다음에 2번 수산물 수집기구, 3번에 수산물 분산기구, 그 다음 수산물 수집과 분산기구 연결해둔다. 자, 2번, 3번, 4번은 수산물 수집기구는 산지시장, 그 다음에 분산기구는 소매시장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수산물 수집 분산 연결해준다. 이건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그러나 수산물 직거래기구는 뭡니까? 직거래는 시장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이 달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직접적 유통으로서 중간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수산물 직거래기구.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구는 총 3가지가 있다. 수집기구, 분산기구, 중개기구. 아시겠죠?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직거래, 아까 봤던 16번 문제는 직거래는 시장 외의 거래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산물 상인에 있어, 자, 매매 차익 상인과 수수료 상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인 해가지고요. 1번은 수산물 판매의 대상, 2번은 소유권 보유 여부, 3번 경영체의 전문성, 4번 수산물 상업 기관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인에는 매매 차익 상인과 수수료 상인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소유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자, 소유권 보유 여부인데요. 자, 이 상인은 매매
매매차상이 있죠. 첫 번째 매매차상이. 이거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물건을 직접 구입한 후에, 이걸 잘 보셔야죠. 직접 구입했다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 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구입한 후에, 직접 구입하면 이거를 구입했으니까 이걸 자기가 갖는 게 아니죠. 다시 판매 목적이다. 다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 차익 상이죠. 매매 차익을 본다 이겁니다. 다시 판매라 해서. 네, 이 판매는 수수료 상이 있다겠죠. 두 번째. 수수료 말 그대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상인은 자, 물건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 소유권 보유가 있다 없다? 보유가 없다 이겁니다. 자, 없고 보유하지 않고, 자, 판매 위탁을 받습니다. 판매 위탁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 받는다겠죠. 수수료 받는다. 판매 위탁을 받고, 이게 이제 다음이 중요하죠. 판매 위탁을 받는 대신에 명의는 누구로? 자신의 명의로 한다. 자신의 명의. 아니죠. 이거는 다시 판매 위탁을 받고 판매한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것. 크게 큰 차원에서 이렇게 받는다. 그죠? 수수료 항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직접 구입해서 소유권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됐습니다.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매매 차익과 수수료 상인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소유권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매매 차상인과 수수료 상인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차이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 놓으셔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수산물의 판매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면 거래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하는 수수료 상인은 이거는 수수료인데 수수료니까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한다, 책임을 전적으로 한다, 이거는 수수료 도매업자 되겠습니다. 4번에 수수료 도매업자. 자, 수수료 도매업자를 보시면요, 또 이것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수수료 도매업자. 일단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죠. 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일단은 뭡니까? 수수료 받기 때문에 판매 위탁을 받죠. 판매 위탁을 해야 팔게 되면 수수료 받기 때문에 판매 위탁을 받고, 이게 이제 다음이 중요하죠.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타이틀은 뭡니까? 일단은 수수료 상이기 때문에, 수수료 도매업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죠.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 상인과 매매 차익 상인이 차이점은 소유권 보유하지 않느냐 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고 판매 위탁을 받으나 무슨 명의? 자신의 명의로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명의 자기 부담하면 무조건 도매업자, 수수료 도매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